오늘은 신상품 좀 개발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뭐 새로운 패턴 아니고 기존에 요거 있죠. 요 원단 그대로 제가 활용을 해가지고 위에 이렇게 복조리식으로 입술감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원단 필요한 거는 기존 이렇게 24에 20입니다. 세로 24에 가로 20입니다. 그거를 안감도 똑같이 준비해 주시고 입술감도 똑같이. 그러면 이게 다 2장씩이거든요. 요것도 2장이죠. 요것도 이제 2장 그렇게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라벨 작업하실 거면 이제 라벨까지 하시고 간만에 또 교육하는 분위기로 좀 착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놀라실 수 있겠지만 카페를 하고 있어요. 네, 카페를 하고 있고 이제 남는 시간마다 이렇게 틈틈이 작업을 하거든요. 이렇게 조금 넓게 광각으로 촬영을 하겠습니다. 이게 재봉 박는 거는 그냥 뭐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뭐 중앙선에 박고 그런 것도 보여드리면 좋은데 중앙선 박는 거는 사실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작업하는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재봉보다도 천을 이렇게 만지고 조립하는 것도 많이 하죠. 그러면은 제가 이게 넓게 찍어야 좀 보여드리기가 편합니다. 저도 작업하기도 편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촬영할 거고요.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상태입니다. 이게 좀 알아보시긴 힘들겠지만 요게 이제 거치고요. 여기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여기 이렇게 이제 원단 정리하셨으면 그대로 1cm 밖에 합니다. 저는 땀폭을 1.5로 하면은 보통 1cm 시접입니다. 그리고 기본은 이제 2.5죠. 근데 2.5로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3.5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단으로 풀로 밟으면요. 이것도 차이 보여드릴게요. 되돌아받기 처음에 해주시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는데 2.5로 하면요. 진동도 많고 그 다음에 그 속도도 느리죠. 저희는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니고 저는 땀이 안 터지면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땀 사이로 물건이 숭숭 빠지지 않으면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작업하기에 효율적인 거는 3.5나 4.0인 것 같고요. 저는 복조리 파우치 이렇게 디귿자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뭐 임시 고정 하시면 더 좋고, 저는 좀 업자 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생산성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퀄리티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작업해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입구감이 맞아야겠죠. 여기가. 그러면 이렇게 대주시고, 맞죠. 그쵸. 일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요것도 이제 cm 작업. 안 보고 1cm인지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자세히 보시면 이쯤에 보시면요. 그냥 감각입니다. 저는 여기 침판에서 네모 여기 선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 딱 한 번 더 밟거든요. 이렇게. 이러면은 보통은 맞아요. 제 미신 기준으로는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쵸, 딱 맞죠.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 기준 찾으시면 됩니다. 계속 밟으면서 이제 되돌아받기 한번 탁 눌러주면은 이렇게 빠르게 되돌아받기도 할 수 있고요. 그 입구감 만드는 거는 이것도 이제 얘는 이제 일자로 이렇게 11자밖에 할 겁니다. 디귿자가 아니고. 그래서 한번 맞춰주시고 11자 그냥 박으면 됩니다. 되돌아받기는 합니다.
오늘 간만에 이제 강의 영상이니까 다른 이제 잡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을 할 것 같으면 하긴 하겠는데 오늘은 최대한 집중을 해서 이게 다른 분들 입국감이랑 제 거는 좀 틀리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시간으로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생산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최대한 공정을 뺄 거는 다 빼고 뭐 학원같이는 수업 안 합니다. 그냥 완전 그냥 공장형 미신 같은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늘 이제 딱 잡아주시고요. 자르시면 되거든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데 이거 켈빈 가위라서 켈빈 가위로 자르고요. 보통 가위질 하실 때는 이렇게 딱 누르시고 가위로는 천을 어느 정도 딱 당겨 주시면서 이렇게 자릅니다. 일자로 잘립니다. 잘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는 저희가 되돌아받기를 안 한 부분입니다. 가운데 잘린 부분이죠. 여기는 되돌아받기를 한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천을 뒤집으면은 다 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집으셔야 됩니다. 물론 막 많이 풀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래도 작업하기 조금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요거 이제 여기가 지금 저희가 되돌아받기 한 부분입니다. 요거를 이제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결합을 해주세요. 결합을 이제 합니다. 이게 겉끼리 마주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 완성본에서 이게 겉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요게 안으로 들어간 부분. 요것도 이제 겉으로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겉끼리 프리암 기능 사용할 건데요. 이렇게 이제 원통 제공할 때는 요거 빼주시고 솔기 맞춥니다. 맞출 때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여기를 맞춘 게 아니고 시접이 1cm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1cm 기준 하면 요점이죠. 그러니까 여기 안이가 맞아야 예쁩니다. 그래서 여기 맞췄으면은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를 벌려주셔야 나중에 끈통로 끼울 때 좀 편하거든요. 다음에 재봉도 좀 깔끔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품 퀄리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저으면서 좀 더 틀렸죠. 그렇죠? 보이십니까? 인시하게 틀렸어요. 그래서 또 당겨서 맞춥니다. 근데 우리가 시침핀을 쓰면은 또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딱 잡은 상태로 그러니까 이거 꼽으면서 물리적인 힘이 지금 이렇게 가해지죠. 그러면 이게 또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에 힘을 꽉 주시고 어떻게든 고정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임시 고정을 하면 됩니다. 이 정도 하면 됩니다. 여기 조금 틀어졌죠. 이런 건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딱 우리가 잡은 부분만 살짝만 딱 집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틀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도 이제 최소한의 그러니까 최대한의 작업을 한 겁니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반대쪽도 똑같이 이게 솔기 벌려가지고 가름솔 내주시고 혹시라도요 작업하실 때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러면 이제 여기가 뚝천이 한, 둘, 셋, 네 겹입니다. 네 겹이고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받겠죠. 여기 한번 더 칠 때 8겹입니다. 미싱에 부하가 많이 가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균등하게 아니면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면 4겹, 4겹이죠. 이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이게 6겹입니다. 그렇죠? 6겹에 이렇게 하면 12겹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14수입니다. 광목 14수기 때문에 두꺼운 편이죠. 상당히. 그래갖고 좀 저가형 미싱일 경우에는 미싱 소리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납니다. 많이 두꺼운 거를 하다 보면. 그 점 염두해 주시고 미싱 무리가 안 가게 하려면 항상 요거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뭐 본인이 공업용이다 그러면 좀 상관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되돌아받기 사실 안 하고 그대로 이제 한 바퀴 돌리면 되거든요. 재단만 올바르게 하셨으면은 여기서 뭐 원단 뜨고 그런 현상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이제 안 했단 말이에요. 되도록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방금 뚝 소리 나던 바로 이렇게 버려졌죠.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쫙 벌리셔가지고 이걸 좀 접어주세요. 하면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맞춥니다. 일반 파우치는 10분이면 되는데 이 위에 조리개 한 개 만드는 것만 지금 10분이 걸립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가운데 눈금 두고 보시면은 무릎알 가운데 이렇게 눈금 두고 저는 1.5 박기 할 거거든요. 1.5 스티치로 박을 겁니다. 불안하시면 한번 제자리에 맞게 하셔도 되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끈통로입니다. 3cm에다가 딱 대시고 침판의 눈금을 이제 활용할 겁니다. 자를 최대한 안 써야 됩니다. 그래야 빠르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려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5cm. 사실 끈을 부착을 해서 가방을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따로 끈 재단을 제가 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이제 이 제품 한 개 완성하는 것만 제가 목표로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끈 소재 같은 것도 제가 좀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4cm는 제가 지금 여기 보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여기가 지금 4cm죠. 그래서 눈대중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T자 제공 뭐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우리가 제공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솔기 벌리면은 또 벌리면서 실이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더 이렇게 이제 일자로 박는 거 쉽거든요. 네, 1cm 박기. 그냥 이제 개인 주머니인데요. 그냥 끈 없이 들고 다닌다는 느낌으로 오늘 가볍게 만들겠습니다. 끈 없이 그냥 보관용 파우치 만든다는 느낌으로. 손잡이를 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게 단가도 올라가고 그거를 위한 재단도 해야 되고 끈 재단한다고 또 시간도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히는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본을 잘라놨죠. 그러면 이거 대고 잘라도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잘하면 20분 안에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제가 라벨을 부착을 안 했거든요. 라벨은 한 요쯤
일자 받기 할 때 했어야 되지만, 그래, 지금이라도 생각이 났습니다. 아벨은 이제 직접 만들었어요. 이게, 꽃은 제가 그렸고, 이게 구구 DRR은 구구 드르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갖고, 어머니가 생각을 하고, 제가 완성을 한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르륵이라는 느낌이 가벼운 느낌이잖아요. 그냥 뭐, 구구, 뭐, 간단한 이제 공방 느낌이니까, 꽃 같은 것도 좀 가벼운 느낌으로 가장 좀 가벼운 느낌의 꽃을 그려봤거든요. 엄청 화려한 꽃들도 있는데 무난하게 어울리는 색이 또 노란색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또 손님분들한테 스티커 같은 거 필요하면은 방금 그린 저 꽃을 그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좀 가게에서 좀 오프라인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꽃 모양이 좀 익숙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그런 이유로 제가 이렇게 이제 로고는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어머니한테 저도 뭐 지금은 이제 저도 제 방식을 많이 찾아서 하지만 초창기에 막 지식이 전무했을 때는 뭐 그래도 어머니한테 미싱 조금 배우고 뭐 그랬거든요. 뭐 그런 거랑 뭐 아이디어 같은 거 뭐 이야기 나눌 때도 좀 같이 하는 편입니다. 이게 제가 하다 막힐 때도 어머니한테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만들었죠. 그렇죠. 저는 좀 이렇게 꾸준하게 하는 게 제 장점이고, 그 어머니는 그렇게 좀 창의적이고 그런 거 좀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좀 보완을 한다는 느낌? 그렇게 해서 조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같이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어머니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면 나는 그걸 표현한다. 그거를 이제 작품에서도 내고, 로고에서도 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끈 통로까지 냈습니다. 그 다음에 입국감을요 결합을 할 겁니다. 결합하실 때는 여기 딱 잡으시고 이렇게 해서 바로 붙입니다. 원래는 가방 같은 거 할 때 제가 심지 작업을 하거든요. 이 친구가 지금 심지 작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이제 입국감이 너무 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묵직한 느낌. 근데 이것도 이제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원가 절감이라든지, 그러니까 빨리 만들고, 막, 그러니까 심지도 재단해야 되잖아요. 붙이고. 오늘은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간단하게 만든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다른 작업 없이 바로 신속하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라 해야 되나, 안감이 조금은 힘이 있는 안감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버틸 것 같긴 또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고 오늘은 테스트가 주 목적입니다. 쭉 펴주시고요. 좀 안전하게 재봉을 하실 거다 그러면 한 바퀴 돌리신 다음에 작업을 하셔도 되고, 난 빨리 해야 된다, 나는 성질이 급하다 그러면 이 정도만 하시고 바로 그 안감 결합하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좀 초심자 위주 영상이니까 그냥 안전하게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초보자분들이 여기 좀 이쁘게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천을 많이 만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임시 고정을 계속 하는 거죠. 쭉 이렇게 임시 고정합니다. 이 한 30초 남짓의 시간이 아까울 수 있죠. 저 같은 사람은 아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초면 작품이 또 한 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게, 그쵸? 예를 들어서 10개 나올 거 11개 나올 수 있고, 그쵸? 그러면은 직결적으로 저는 시급이랑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창구멍을 제가 위로 내려고 했는데 위로는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거 위로 내면 안 예쁩니다. 이거 좀 영상이 좀 뒤죽박죽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위로 내보니까 안 예쁘더라고요. 가방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위로 안 내겠습니다. 영상 초반에 잘 찍었어야 되는데. 창구멍을 요 정도 이제 내주고요. 그래도 한 6cm 정도 낸 것 같습니다. 한 땀 정도 더 따겠습니다. 간만에 좀 영상을 수정을 해가지고 또 좀 이건 자막 좀 달겠습니다. 그 안감 잡아갈 때. 여기는 뒤집기가 좀 빡실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요 똑같아요. 이게 겉것이 마주 봐야 됩니다. 이게 겉이죠. 그리고 요것도 이게 겉입니다. 그렇죠? 안쪽 면이. 모르겠으면 이제 겉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처음에 하면은 모릅니다. 알 수도 없고 몇 번 해봐야 알거든요. 저희가 그럴 때는 이제 공식을 외우고요. 연중 가면 이해되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하다가 이 작품이 안 나오면은 하기 싫고 스트레스 받고 막 갑자기 때려치우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요. 아니면 새로운 방식을 해볼까요? 2번 찍는 건데 그럼 모양이 좀 이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창구멍을 안 하고 하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다음 시간에 찍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찍고 일단 그러면 이게 통제봉 하겠습니다. 완전.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로 이제 뒤집어 주시면 되죠. 조금씩 빼주면 됩니다. 저는 사실 이 뒤집기를 잘 못하거든요. 제가 남자다 보니까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 어머니는 이 작은 대로도 잘 하시더라고요. 조금씩 근데 이게 한번 빼보세요. 여러분들도 저보다 초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한 번에 많이 빼려 하면 잘 안 되고요. 조금씩 한 1cm씩만 한 빼볼라 해보세요. 이 창구멍이 크면 확 빼도 되는데 그게 지금 좀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같이 좀 안감이 좀 두껍다 보니까 좀 안 나오는 모습입니다. 일단 입국감 다 뺐고 이러면 이제 끝났죠. 이게 광각으로 촬영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데서 제가 힘이 들어가니까 촬영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각으로 찍었고요. 지금 창구봉부터 메꾸고 가겠습니다.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봉제 제대로 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저는 이 작업을 정말로 자주 하기 때문에 그냥 확인 없이 합니다. 한 0.2cm 정도 스티치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으로 이제 이렇게 창구멍을 냈기 때문에 실밥 따줘야겠죠. 어차피 딸 거 지금 따갑니다. 여기도 지금 따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해야 되는 작업이니까 뒤집기 전에 다 합니다. 다 하고요.
이렇게 하고요. 쭉 당겨줍니다. 쭉 당겨주고요. 대충 뭐 요런 모양이 되겠죠. 그쵸? 근데 세로로 좀 많이 긴 모양입니다. 뭐 담기기는 많이 담기겠는데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얘를 이제 5대5로 딱 당겨주세요. 당겨줘가지고 딱 중심선을 맞춰주시고, 요거만 하니까 거의 30분 안에 작업이 될 것 같네요. 20분은 조금 역시 힘들 것 같고 30분 정도. 근데 이 해보니까 요거는 이제 안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건비가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가죠. 이것도 이제 이렇게 했으면 이제 1.5 스티치 놓으시고 0.2mm 밖에 하시면 됩니다. 해보니까 답이 나옵니다. 그쵸? 제 입장에서는 이러면 이제 한 10,000원 정도는 제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판매대 한번 올려보고 반응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금액이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다 했습니다. 이게 벌써 끝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작업이 더 빨라질 요소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10,000원 정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끈 통로를 내야 되거든요. 끈 통로는 여기서 한올만 딱 놔주시면 돼요. 넣으셔가지고 실만 딱 꺼내셔서 딱 하시면 딱 풀리거든요. 맞죠? 풀리죠. 그 다음에 여기가 저희가 감침이 돼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일자바퀴를 해놨기 때문에 뭐 올 풀리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저도 이거 테스트 한다고 한번 돌아다녀 봤거든요. 안 풀립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끈 끼우기 하겠습니다. 끈 끼우기 하겠습니다. 저는 요거 클로버 제품 사용하고 있고요. 그럼 한 3,000~4,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갖고 끈은 요거 그냥 면끈이거든요. 얼금이 내추럴 끈인가 뭐 그렇게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컬러가 내추럴색입니다. 금액은 뭐 한 9m 정도 해가지고 4,000~5,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엄청 저렴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본 끈 중에서는 그래도 좀 상품성은 좋아 보였거든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게로 딱 잡으시고 링 이렇게 꼽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체결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제가 꼽으면서 링이 앞으로 조금씩 오거든요. 그러면 풀리겠죠, 이게. 그래서 저희가 작업하면서 계속 링을 이렇게 당겨줘야 됩니다. 이건 하시다 보면 좀 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구멍에 넣으셨으면 그대로 나온 대로 나오시면 되거든요. 한 바퀴 쭉 돌려주시고 앞에 여기 이제 솔기 부분에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로도 찔러보시고 밑으로도 찔러보시고 가운데로도 찔러보시고 가운데 있는데 지금 들어갔거든요. 근데 위아래 중간 해도 다 안 된다. 그러면 또 그 사이 찔러보세요. 그러니까 위아래 중간 그 사이도 찔러보시고 중간 및 그 사이 45도도 한번 더 찔러보시고 그런 식으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또 미세하게 각도 조정해서 또 찔러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모든 규격이 호환되는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재단이랑 막 그런 게 이제 지금 아무튼 공유가 된 사이즈니까 작업이 굉장히 빠른 제품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설명 안 하면서 했으면 30분은 당연히 안 걸리겠죠. 제 단시간을 포함을 하더라도.
잘 안 보이죠. 그래갖고 뺄 때는요, 돌리면서 빼세요. 그게 제일 잘 나옵니다. 근데 너무 크게 돌리면 이게 또 링이 못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적당한 게 제일 좋습니다. 묶는 거는 적당히 묶어주시고, 핸드폰 같은 거는 좀 그냥 들어갈 것 같은데 모양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런 모양, 좀 긴 모양이 나왔네요. 그렇죠? 심지가 있으면 더 좋았을 거는 같아요. 심지가 있었으면 더 탄탄하겠죠. 지금도 이제 서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없죠. 그러니까 힘이 너무 없으면은 그것대로 조금 그럴 수는 있고, 이대로 뭐 요런데 이제 그 줄을 달아서 물통 가방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들거든요. 요렇게 해서 물통 가방으로 판매를 해도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 심지 작업을 한 다음에. 그런 생각 오늘 좀 들었거든요. 만드는 건 좋았는데 그 끈을 그냥 여기 달라고 하면은 여기는 지금 저희가 굉장히 두껍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뭐 제가 한 몇 겹이라 했죠? 6겹인데 이거를 한번 뒤집었다. 그렇죠? 그러면 12겹입니다. 12겹에 안감도 있고 그 다음에 겉감도 있죠. 그것까지 하면은 겉감, 안감, 솔기 부분이 4겹씩 들어가는데 그게 또 8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20겹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저가형 쓰면은 이런 데서 미싱 많이 무리가 가요. 이것도 무리 가고 저도 수리비 한 20만 원 나왔거든요. 항상 이제 미싱 수명 빻아먹는 게 1등 공신입니다.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가방끈 단다고 요거 좀 단다. 요런 데 달아야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 끈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요것도 요래 들어간 게 아닙니다. 접어서 요래 들어가죠. 그럼 몇 겹입니까? 한, 둘, 셋, 넷. 이것도 한 8겹 되겠죠. 그러면 요 두께를 박아야 됩니다. 요래 하면은 뭐 대충 1cm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사용으로는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아무튼 끈다는 거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저도 여기서 뭐 어깨끈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면 저희 집 미싱으로는 못합니다. 지금 요새 이렇게 소개를 드리거든요. 요거는 아무튼 생각을 해보니까 요것만으로는 좀 판매가 좀 아쉬울 것 같고, 아쉬운 대로 이제 여기에 양쪽에 끈만 한 개씩 달아가지고 뭐 그런 가방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심지 없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그냥 일반 가방입니다. 만들기는 굉장히 좀 편했다. 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튼 있는 원단 활용, 그게 가장 큽니다. 한 사이즈에서 여러 작품이 나오면 저는 제일 좋거든요. 저는 진짜 이제 이 사이즈 2420 사이즈로 자르는 건 진짜 1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냥 완전 한 세트 자르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그냥 앞으로의 미래를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오늘 거도 좀 저는 좀 괜찮았습니다. 괜찮았고, 뭐 넣어볼까요? 이런 거. 충분히 들어갑니다. 충분히 들어가고. 10,000원은 생각해보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안감도 더 들어갔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한 12,000원은 사실 해야 되고, 잠시만요. 일단 일시정지를 해가지고 하고 갔다 올게요. 다시 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왔냐? 여기 핸드폰 케이스입니다. 이게 보통 제일 큰 사이즈입니다. 제일 큰 거거든요. 네, 충분히 들어갑니다. 충분히 들어가고, 그쵸, 모양도 제법 나옵니다. 각이 딱 나오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굉장히 만족스럽고, 심지만 넣었다면 더 이제 완벽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대량 생산은 아무튼 금액만 맞으면,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금액만 받을 수 있으면은 만드는 거야 사실 뭐 보시다시피 뭐 어렵지가 않죠. 이제 그거는 그렇고, 끈을 한번 달아볼 겁니다. 끈은 뭐 이게 남는 끈이라 가지고
길이는 대충 몇 cm? 일지 저도 몰라요. 했을 때는 괜찮거든요. 보통 어깨끈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러면 130에서 110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판매 기장은 그 정도 하시면 되고, 천을 잘라서 끈 만드실 거면 보통 한마, 뭐 일반 폭은 110이죠. 뭐, 그다음 대폭이시면 뭐 130 정도 됩니다. 그쵸. 그래갖고, 뭐 그대로 뭐 식석, 뭐 푸소 방향 잘라도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셔도 되고, 이게 끈 길이가 지금 얼마인지를 몰라가지고 15에 좀 제거하겠습니다. 15에 그냥 15에 15 잡을게요. 그러면 이게 한 120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충분하거든요. 충분하고, 뭐 끈 길면은 좀 이래 뭐 묶어 다니시든지 하시도록 제가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끈이 남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쓸 거고요. 끈을요 그냥 뭐 느낌만 있게 달면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끝에 요 정도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올이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딱 부착을 할 겁니다. 요렇게 해서. 요거는 그냥 이제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됩니다. 제 개인적인 끈다는 방법이라 가지고. 잠깐만요. 제가 끈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달아봤는데 결국 그냥 일단 상품성만 좋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 떨어지고 그러면은 보통 만족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좀 유의해가지고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불로 찢어도 되죠. 찢어가지고 저는 라이터로 찢어가지고 올 안 풀리게 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그냥, 저는 어차피 이게 거진 아이보리색이잖아요. 거기다가 이게 색도 거진 아이보리 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티치를 놔도 그렇게 막 티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 안 풀리게 저는 작업을 하는 것을 선호해요. 왜? 이게 제일 빠르거든요. 빠르고 뭐 아직까지는 문제된 적은 없었습니다. 보통 오버로드 없으면 이제 지그재그로도 저희가 뭐 합니다. 그쵸? 지그재그는 딱 가운데 그 선에 두시고 박으시면 되거든요. 대충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이러면 옷 안 풀리겠죠. 절대 안 풀리겠죠. 그래가지고 그냥 정중앙에 이렇게 그냥 달아줄 건데요. 그러면 여기가 저희가 지금 아까 뭐 제가 거진 뭐 30개 가까이 된다 했잖아요. 여기를 피해가지고 그 밑에 살짝 여기 달아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면 그 본인 눈으로 봤을 때 정중앙을 대충 재세요. 이쯤 하시면 되겠죠. 이쯤. 그쵸. 이쯤 달면 됩니다. 그러면 원통 제공을 다시 해야 되니까 뽑아주시고, 가운데 스티치를 놓으면 좀 작업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땀이 좀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4로 하겠습니다. 4로 하고, 여기 선 지나간데 그대로 여기 한 줄, 살짝 위에 한 줄, 이런 식으로 박아도 되고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 편한 대로 이제 하고, 이건 창작 활동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저도 그냥 어차피 이 끈을 써야 되기도 하고 재고 처리를 우리가 항상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박을 수가 있는데 살짝 밑으로 박았으면은 더 모양이 나았을 것 같긴 합니다. 그거를 한번 해볼까요? 하기 전에.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이렇게 해야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맞아요. 이게 딱 이 정도 비율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제 말이 이렇게 찝을 수도 있거든요. 더 이렇게 사탕 봉다리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더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거는 본인 선택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 모양이죠. 그렇죠? 이 모양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다음번에는 창구멍을 이렇게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나쁠 수 있다 했냐면, 그러니까 큰 가방은 제가 이렇게 내거든요. 1cm로 박아버리거든요. 이렇게 안 박고. 그러면 그 창구멍을 위로 내면 곤란한 상황이 제법 있습니다. 저도 이거 하면서 이제 많이 배우거든요. 하면서. 저도 이제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저도 이제 배워가는 입장이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막, 한번 해볼까 하면서 배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거만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이게 끈이 이렇게 밑으로 해서 부착을 하면은, 일괄적으로 할게요. 너무 이게 또 조금 여기 있어야 끈이 좀 덜 흔들리겠죠. 위쪽으로. 그래갖고 뭐 시접만 안 겹치면은 그대로 작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앙점 온 것 같고요. 됐죠? 그 다음에 살짝 한 0.2mm 옆으로 가서 한 번 더 확대를 좀 더 할까요? 확대를 더 해도 되겠죠. 가까이서. 이 가방은 세상에서 한 개밖에 없는 가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두 번은 제가 이 끈으로는 안 만들겠죠. 그렇죠? 됐습니다. 이게 끈 방향만 정해주면 되고, 끈이 안 꼬이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안 꼬이게 하고, 이 느낌으로 바로 작업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남자니까 사실 감각 이런 게 좀 제가 뭐라 해야 되나?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100% 여자의 그런 거를 모르거든요. 활용도 같은 거는 확실히 여자분들은 보시면 바로 생각을 하시던데, 저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제 약점이고,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여쭤봐야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만드는 건 좋은데 실용성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만든 거는 내일 또 이제 어머니한테 한번 또 보여드리고, 이런 거 만들었다 하면서 사이즈는 어떤 거 같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 시작하는 건 많습니다. 근데 또 엄마가 보고 이거 핸드폰 안 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또 그냥 예쁘다고 사기에는, 저는 좀 실용적인 거 위주로 파는 사람이라서 그게 좀 컨셉에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한다는 점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끈을 그냥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고 미싱에 무리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봤고요. 이게 뭐 끈이 좀 색깔이 이래서 그렇지, 지금 너무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좀 예를 들어서 끈 색깔이 좀 까만색이었다 그러면은 좀 흰실로 작업하면 이제 실이 좀 많이 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티치가 깔끔하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감안하면은 그러니까 추후에 어째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제 이런 작업도 해봤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실밥 제거하고 착샷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면 되겠죠.
하다 보니까 뭐 끝남은 게 생각나가지고 텀블러 가방까지 만든, 어제 이어서 이제 오늘도 텀블러 가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다행히도 끈은 안 꼬였고요. 남자인 제가 들기에는 사이즈가 충분한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떨지를 모르겠습니다. 잠시만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고, 가방에 이렇게 손을 넣을 수도 있네요. 지금 해보니까. 저는 보통 뭐 어깨 메고 다닙니다. 어깨 메는 게 편하기도 하고, 굳이 뭐 흘러내리진 않는 거는 같죠. 흘러내리진 않고. 물병 좀 담아볼까요? 예를 들어서 테이크아웃 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음료 한 개가 담기는 모습입니다. 지금 담고도 지금 여기 있거든요. 딱 요쯤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안정감이 있습니다. 지금 안정감이 있고, 제가 키가 173 정도 됩니다. 그걸 감안했을 때 어깨에 매면 이제 요 정도. 이거 뭐 묶어갖고 쓴다 하는데 끈이 좀 기장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서 쓴다 하시더라도 많이 짧아지죠. 이렇게 다니실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사람 취향이라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만 놔가지고 진열은 할 것 같습니다. 좀 키가 작으신 분들은 좀 묶어서 사용을 하셔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느낌. 조금 더 넣어볼까요? 이거 넣었을 때는 좀 그렇고, 아니, 안 넣고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쪼르기 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다닌다 칩시다. 이렇게 다닌다 치면은 대충 뭐 이렇게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요. 뚜껑 없는 텀블러 가방을 차라리 했었으면은 더욱더 빠르게 공정도 낼 수 있고 단가가 더 저렴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뚜껑 나는 거 한 개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작 시간이 좀 더 많이 소비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끈을 이렇게 길게 하면 사실 단가가 안 남아요. 그러니까 엄청 그럼 좀 저렴한 끈 써야 되고, 그러면 이제 핸들 달린 그런 물통 이런 게 좀 낫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물통을 할 거면 또 그렇게 아무튼 좀 해야 하니까 아무튼 제일 저렴하게 제가 해보니까 뽑을 수 있습니다. 끈도 웨이빙 끈 중에서도 그냥 아크릴 끈은 개인적으로 이제 여성분들이 들기에는 좀 거친 느낌, 그러니까 싼 끈은 그런 느낌 들고 면끈이 해야 좀 부드럽더라고요. 아무튼 요런 또 메이커 아크릴 끈은 또 괜찮긴 한데, 아무튼 공장에서 나오는 안 좋은 것들이 있죠. 금액 때문에 저도 한번 사봤는데 역시나 이 싼 거는 비지떡입니다. 그거는 못 쓸 것 같아요. 음식이랑 똑같습니다. 좋은 재료를 써야 아무튼 이제 예쁘게 나와요, 항상. 근데 그거를 일일이 알아보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게 돈도 들어가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제 완성됐습니다. 항상 볼수록 가방이 좀 마음에 들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은 심지의 작업이 필요하겠다.
그게 이제 총평입니다. 억지로 펴가지고 뭐 이런 모양은 잡을 수가 있는데, 잡을 수가 있죠. 잡을 수가 있는데, 걱정은 좀 된다는 느낌. 요것도 좀 보여드릴까요? 이음새 부분 좀 보면, 여기 보면 한 땀 더 나와 있거든요. 일부러 나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더 좀 고정력이 강화돼야 되나. 그러니까 요 위에만 박아버리면요. 그러니까 여기로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예리한 게 들어갔다 칩시다. 그럼 이게 실이 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라벨 달 때처럼 한 땀씩 더 나오는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한 땀씩 더 나왔습니다. 근데 이 끈이 좀 견고해 보이진 않아요. 지금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남 주든지 제가 들고 다니든지, 제가 들고 다녀서 필드 테스트 하는 게 사실은 좀 답입니다. 이런 건. 그러니까 좀 위험한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검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손잡이를 사실 안에 넣는 게 제일 낫거든요. 아무튼 요거는 조금 생각은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